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사건 1심 판결을 보고 방송을 올립니다. 이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차분하게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져 나왔을 당시에 제가 페이스북에 썼던 글을 차분히 읽어드리면서 약간의 설명을 하는 정도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인 김지은 씨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랬어. 저렇게 하면 되지 그랬어.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했어. 저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 했어라는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되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기본 관념이 김지은 씨의 행위에 자발성, 임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노라고 말하지 않음 이 말이죠. 임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노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임의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라는 기본 사고 얼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얼개는 사실 쉽게 가질 만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메리터 저축은행과 빈슨 피해자입니다. 김지은 씨에 해당하는 여직원인데요. 그 판례에서 하급심에서도 똑같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빈슨이 명확하게 no라고 말하지 않고 관계가 여러 번 있었다 해서 그 저축은행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에 올라가서 달라졌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성폭력 문제에서는 자발성, 임의성, voluntariness보다는 unwelcomeness, 우리말로 적절한 용어가 없는데요. 달갑지 않음, welcome, oh yes, 바라던 바야, 즐거운 일이지 라고 환영할 만하지 않음, 달갑지 않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unwelcomeness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no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달갑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방점을 찍고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여성운동의 데모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폭력법의 가장 위대한 혁신들 중에 하나는 합의, consent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welco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이 유명한 말이 바로 이 판례를 염두에 두고 이 판례를 가리키면서 한 말입니다. unwelcomeness를 기준으로 잡지 voluntariness를 기준으로 잡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것을 평이한 저의 언어로 바꾸면 직접적이고 강제성이 노골적인 그런 직접적 위협이 없더라도 개떡 같은 자기 직업의 안정성이나 물욕이나 출세욕이나 혹은 어쨌든 그런 과히 바람직하지 않은 식구들 자식들 생각을 해서 참는 거는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더러운 굴욕적인 제한, 매우 더티한 제한을 위계상 위쪽에 있는 사람한테 제한을 받고 이에 응할까 말까 일단 고민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unwelcome한 거죠. 응할까 말까. 응하자니 굴욕적이고 응하지 말자니 걱정이 머리를 지배하고 뭐라고요? 응하자니 너무나 꺼림칙하고 굴욕적이고 하기 싫고 응하지 않자니 너무나 안 좋은 상황들이 걱정이 되고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굴욕을 당할 것이냐, 굴욕을 참으면서 그 제안과 지시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면직 또는 불이익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인간적인 자존을 지킬 것이냐, 훌륭한 인간이 될 것이냐, 노예가 될 것이냐, 이런 거죠. 인간적 자존감이 분명한 훌륭한 인간이 될 것이냐, 노예 같은 굴종의 상태에 빠질 것이냐 라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명확히 범죄가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판례로. 그래서 김지은 씨를 우리가 쉽게 비난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 자신이 영웅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굳이 성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이와 유사한 크고 작은 굴욕이냐 면직 또는 불이익이냐, 이 둘 사이에 양자택일을 매일 강요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숱한 부당한 폭력적 지시 또는 제안이 우리 을들을 조직 내에서, 기관 내에서, 단체 내에서 포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 씨가 상사 안희정 지사의 제안을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멋있게 인간적인 자존감에 확고히 기반해서 거절하는 영웅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수많은 필부들의 을로서의 자기 삶에 대한 누워서 침뱉기, 자가당착적 손가락질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영문은 그 판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영문인데요. 이걸 자세히 읽어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커뮤니티에 이 글 전체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올리니까 오늘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서 수고하셨어요, 쉬세요 라는 문자를 보냈다는데, 그것이 어디 미투에 가담할 일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미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 하면, 심리적으로 노예가 되면, 이미 한번 노예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음에 없는 문자를 제가 이제 톡 쏘았죠. 마음에 없는 문자를 상사에게 보내신 적이 없나 봅니다. 저는 많거든요. 마음에 없는 문자를 상사에게 보낸 적이 저는 많습니다. 그 심리 상태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가 노예적 심리 상태에 놓였다고 해서 그가 단호한 자존감을 그 당시에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매우 시간이 지난 후에 자존감을 겨우 회복하고 뒤늦게 용기를 냈다고 해서 그가 사건 당시에 노예적 심리 상태와 행동 양태를 보였다고 해서 그가 피해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가 훌륭한 사람은 아닐 수 있어도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임의성에 있어서 노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피해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아닌 이상 단정은 하지 맙시다. 이랬습니다. 저는 뭐라고 했냐면 말씀하신 문제 제기에 답을 했을 뿐입니다. 피해자임의 여부와 김지은 씨가 보냈다고 하는 그 문자는 논리적으로 무관하다라는 저의 견해를 그 논리적 관계성에 대해 답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훌륭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건 당시의 시간과 장소에서 인간적 자존에 확고히 기반한 행동을 못했다고 해서 못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못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과 선택에 내몰린 것 자체가 그가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피해자임과 그의 완전히 자존적이지 못했던 그 당시의 행동과 심리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상입니다.